에서 마그네슘 복용 시간하고 어떤 형태를 드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근데 영상 올리고 난 뒤에 댓글을 보니까요. 정말 공통된 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마그네슘을 먹어도 손발 저림이 그대로예요. 저는 먹으면 설사나요. 전 수면 때문에 먹는데 잠이 나아진 걸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들이 진짜 많이 달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절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요, 그냥 먹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딱 맞게 작동하는 만능 영양제가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몸에서 제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먹어도 효과 없는 이유, 이걸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수십 년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공통적으로 발견한 체질, 습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 효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알면 지금까지 아무 변화 없던 분들도 체감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왜 효과가 없지? 효과 없는 이유를 알아야 어떤 마그네슘을 먹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정확히 잡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 마그네슘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놓치면 정말 오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이 지금 마그네슘을 수면 때문에 드시는지, 저림인지, 글리시네이트인지 형태도 같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마그네슘 먹어도 효과 없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산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그냥 삼키면 몸이 알아서 다 쓰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마그네슘이 몸에 흡수되려면 위에서 먼저 잘게 분해돼야 해요. 근데 60대가 넘어가면 위산이 젊을 때의 절반까지도 뚝 떨어집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영양제가 녹지도 않고 분해도 안 되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뭐랑 비슷하냐면요. 빵을 물에 적시면 금방 뜯기잖아요. 근데 말린 나무 토막을 물에 넣으면 하루 종일 둬도 안 부서지죠. 마그네슘이 위산 없이 들어오면 딱 그 나무 토막처럼 부서지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시거나 흡수가 잘 되는 글리시네이트 형태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영양제도 순서가 있습니다. 칼슘, 철분, 아연, 이 친구들은 장 안에서 마그네슘하고 자리 싸움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볼게요.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타서 내가 못 타는 상황 있잖아요. 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칼슘, 철분, 아연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꽉 들어차 있으면 마그네슘은 흡수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그대로인데요. 단독으로 마그네슘만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드시는 마그네슘 영양성 분표를 확인해 보시고 저런 친구들과 같이 있다면 그래서 효과가 없었던 거구나 싶으실 거예요. 해결법은 간단해요. 마그네슘 단독으로 드시고 다른 미네랄과 두세 시간 떼어서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가 높은 분들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 몸이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많이 소모합니다. 아침부터 짜증, 불안, 걱정, 뇌가 계속 긴장 상태로 있으면 마그네슘은 몸을 진정시키려고 계속 쓰여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마그네슘 하나를 먹고 왜 효과 없지? 라고 하면 이건 마그네슘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양보다 쓴 양이 더 많아서 효과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집중 보충기가 필요해요. 2, 3주 정도는 조금 높여서 드시는 게 효과가 잘 납니다. 네 번째, 수면 리듬이 무너진 분들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가바를 활성화시키니까 잠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잠은 하나의 영양소가 아니라 리듬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마그네슘만 먹고 그렇게 잠을 잘 잔다면 의사들이 모두 수면제가 아니라 마그네슘을 처방해 줬겠죠.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올라가고 잘 시간이네, 졸리다, 이 신호를 받고 졸려야 정상인데요. 많은 시니어분들은 이 리듬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깊어지지 않고 자꾸 깨고 새벽에 잠이 안 오고 오후만 되면 졸리고 리듬이 완전히 꼬여 있어요. 이런 경우
경우에 마그네슘 하나 먹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특히 잠 못 주무셔서 드신다는 분들, 생활은 그대로 마그네슘만 수면제처럼 하나 드시고 잠 잘 오겠지 하시니까 잠이 안 오죠. 이런 분들은 비타민 D, 햇빛, 저녁 블루라이트 차단 이런 것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첫 번째예요. 다섯 번째, 낮 동안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입니다. 마그네슘이 신경과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전해질 균형이 딱 맞아야 하거든요. 근데 물을 거의 안 드시고 커피만 마시고 저녁엔 국물 위주로만 드시면 전해질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이 상태에서 마그네슘만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몸이 기본 환경이 안 잡혀 있는 거니까요. 근육신경은 수분, 전해질,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낮 동안 물 500에서 800ml만 드셔도 저림 쥐 증상이 확 좋아질 거예요. 여기까지가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이유입니다. 여기 중 두세 개만 해결해도 2에서 3주 안에 좀 다르네? 체감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문제, 바로 수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글리시네이트 형태의 마그네슘을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대체적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 타입을 제가 나눠봤는데 먹어도 그대로인 사람, 새벽마다 깨는 사람, 손발이 저리는 사람, 소변 때문에 깬다는 사람,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원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그네슘만 먹으면 어떤 분은 바로 좋아지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잠이라는 건 영양제로 뚝딱 고쳐지는 게 아니라 신경과 호르몬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아주 복잡한 리듬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머릿속이 밤에도 계속 깨어 있습니다. 걱정, 불안, 계획, 생각,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상태죠.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각성 상태인데요. 이 경우엔 마그네슘이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시스템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흥분해 있는 신경을 자, 이제 그만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저녁에 마그네슘을 꾸준히만 먹어도 잠드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멜라토닌은 어떤가요? 이 질문인데요. 멜라토닌은 잠을 붙여주는 호르몬이고 마그네슘은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영양소라서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멜라토닌이 필요한 분들은 딱 한 가지 타입입니다. 밤이 됐는데도 뇌가 밤이다라는 신호를 못 받는 분들, 수면 리듬이 흐트러진 분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파는 고용량 멜라토닌을 아무 기준 없이 드시면 오히려 수면 리듬이 더 흐트러질 수 있어요. 멜라토닌이 잠 오게 해준다고 많이 먹으면 많이 졸리겠지? 하면서 고용량을 때려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5mg, 10mg 이렇게 고용량 제품은 시니어 분들에게 더 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호르몬 스위치를 강제로 확 켜버리면 다음날 피로하고 머리가 멍하고 밤마다 더 늦게 자고, 시간이 지나면 멜라토닌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기도 해요.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신경이 과하게 예민해서 잠이 늦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멜라토닌보다 마그네슘으로 신경을 먼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수면 리듬이 정말 많이 흔들린 분.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마 의사와 상담해서 수면제 같은 걸 처방받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멜라토닌을 드실지 여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자, 다음 두 번째,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 댓글에서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잠은 잘 드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꼭 깨시는 분들. 이 유형은 마그네슘만 먹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은 혈당, 스트레스, 호흡 이 세 가지가 더 큰 영향을 줘요. 자다가 깨는 이유는 보통 이런 겁니다. 혈당이 떨어져서 갈증이 생겨서 다리가 저려서 심장이 벌컥 뛰어서 이건 마그네슘만으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마그네슘은 잠을 들게 하는 역할은 강하지만 잠을 유지시키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영양제와 같이 드시는 게 안정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오메가3나 비타민 D. 왜냐하면 오메가3가 뇌 염증, 심박, 스트레스를 낮추고 비타민 D가 수면 리듬을 정상화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루 복용 시간표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점심 식사 후 비타민 D 한 알, 오메가3 두 알 이렇게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오메가3 한 알만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 질문을 하세요. 하루에 오메가3를 3알이나 먹으라는 건가요? 여러분이 자꾸 깨는 이유가 각기 달라 보이지만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염증 체질과 깊게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연구가 많은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예요. 그래서 한 알로는 체감이 없었는데 두 알, 세 알로 올렸을 때 좀 다르네 하고 느끼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새벽에 깨는 분들, 이런 분들은 깨고 나서는 그 뒤로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D와 함께 가야 효과가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변 때문에 깨는 분들. 이건 마그네슘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건 보통 이런 이유예요. 저녁에 수분 과다, 야식, 짠 음식, 혈당 급등, 이뇨 효과 있는 음료, 전립선 문제 이런 것들이 밤중에 콩팥을 깨웁니다. 마그네슘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아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겨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손발이 저려서 깨는 분들, 이건 마그네슘 체감이 가장 잘 오는 유형이에요. 근육 경련, 발바닥 화끈거림, 종아리 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마그네슘 부족 신호가 몸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라서 마그네슘만 챙겨도 2, 3주 안에 체감이 잘 옵니다. 다만 낮 동안 물을 안 마시거나 칼슘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반토막 나요. 그래서 마그네슘, 수분, 전해질 이 세 가지가 같이 잡혀야 저림지가 확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마그네슘 드셨는데 설사 난다는 분들 많죠. 이건 절대로 몸에 안 맞아서 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흡수가 안 돼서 그냥 밖으로 밀려 나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약국에서 마그네슘 주세요 하면 어떤 거 준다고 했죠? 산화마그네슘을 대부분 준다고 했어요. 산화마그네슘은 원래 변비약으로도 쓰이는 형태예요. 장을 자극해서 물을 끌어들이다 보니 설사가 날 수밖에 없죠. 형태는 글리시네이트. 이게 가장 흡수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산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 들면 소화가 느려지고요. 문제는 마그네슘이 잘 흡수되려면 위산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제대로 분해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되고 그 상태로 장까지 내려가니까 장을 자극해서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후에 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점막이 약한 분들 계시죠? 평소 과민성 대장 있으신 분, 장염 자주 생기는 분,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 술 자주 드시는 분은 장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바로 반응이 와요. 이런 분들은요. 글리시네이트 한 알 먹어도 설사가 난다면 반 알씩 2번 나눠 드셔보세요. 설사가 훨씬 줄어듭니다. 자, 지금까지 마그네슘이 왜 어떤 분들에게 효과가 없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럼 이번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딱 짚고 넘어갈게요. 원장님,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체감이 오는 건가요? 결론은 여러분 상태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딱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평소 건강하고 큰 불편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딱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200에서 300mg 정도죠. 기본적인 유지용으로 한 알이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염증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도 불안한 분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시죠. 이런 분들은 한 알로는 체감이 안 와요. 왜냐? 몸에서 마그네슘을 쓰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몸에 염증이 있으면 마그네슘이 염증 진정시키느라 쓰이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신경 안정시키느라 빠르게 소모되고,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려고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이런 타입은 2알까지는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잠 못 자는 분들, 하루 이틀 못 주무셨으면 마그네슘까지도 안 찾았겠죠. 못 자는 상태로 몇 달, 몇 년 가요. 생활 습관이야. 저도 그렇지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을 거고요. 여러분 몸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 때문에 마그네슘이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수면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분, 새벽에 매일 깨는 분, 다리쥐가 심한 분,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분, 낮 동안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 혈당이 출렁거리는 분,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이 기본 세팅이 안 돼 있어서 몸이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빨리 씁니다. 쓸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 알은 유지용, 2알은 안정용, 3알은 회복용,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마그네슘 3알이 영원히 필요한 용량은 절대 아닙니다. 3알이나 필요한 이유는 몸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 회복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만 조금만 바꾸면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은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지면 필요량이 줄어들어요. 잠 때문에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 여기서 해결책이 대부분 나오니 꼭 실천하시면서 마그네슘 드셔보세요. 밤에 갑자기 깨는 이유 첫 번째가 혈당이 흔들려서랬죠. 밤중 혈당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이다 하고 코르티솔을 확 뿌립니다. 코르티솔은 각성 호르몬이에요.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순간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코르티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밀려버립니다. 그럼 이 혈당을 안 흔들리게 하면 되겠죠? 흔드는 이유부터 볼까요? 바로 취침 전 과일, 빵, 떡, 우유, 간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취침 2-3시간 전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변 때문에 깨시는 분들, 이분들은 수분 타이밍이 문제예요.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물은 낮에 충분히, 저녁 7시 이후엔 최소화하세요. 세 번째로는 다리쥐, 절여서 깨는 분들, 이분들은 전해질 균형이 안 맞아요. 근육이 이완되려면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낮 동안 물을 거의 안 마시거나 짜게 드시는 분들은 전해질 균형이 깨져 있어요. 이 상태에선 마그네슘이 들어와도 근육이 완전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다리쥐가 나요. 그래서 낮 동안 한 번에 몰아 마시기 말고 물 조금씩 꾸준히 드세요. 짜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 섭취도 살짝 줄여주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반대로 너무 싱겁게 드시는 것도 안 돼요. 적당한 소금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고 하루 종일 긴장돼 있는 분들, 이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 때문에 누워서도 생각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시면 됩니다. 왜 걷냐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걷는 순간 우리 몸은 지금은 위험한 상황 아니다, 이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켜져 있던 긴장 불안 모드가 꺼지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켜져요. 언제 걷는 게 제일 좋냐면요. 저녁 식사 후에 천천히 10에서 20분 정도, 배도 좀 꺼지고 코르티솔도 서서히 내려가는 시간대라 마그네슘이 하는 일이 2배로 쉬워져요. 그래서 걱정 많고 생각 많은 분들에게는 이 걷는 게 굉장히 잘 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보면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이 들쭉날쭉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멜라토닌은 리듬이 있어야 나오거든요. 하루는 11시에 자고 하루는 3시에 자고 이러면 멜라토닌이 제 시간에 분비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은 오는데 깊게 못 잡니다. 그래서 살짝 졸리다가 깨고 2-3시간 잤다가 깨고 새벽에 뒤척이고 이런 패턴이 반복돼요. 해결 방법은 어차피 잠은 일정하게 못 주무시니까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으로 잡아두면 저녁 멜라토닌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마그네슘 효과가 훨씬 강하게 들어와요. 자, 이렇게 지난 영상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서
그 얘기들을 중심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마그네슘 영상을 올리면 항상 비슷한 댓글이 올라와요. 우리가 먹는 게 몸에서 그대로 작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타민 D 먹으면 바로 힘나고 마그네슘 먹었더니 바로 숙면. 이렇게만 되면 의사들이 백수됐겠죠. 근데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나이 들면서 위산도 줄고 스트레스는 늘고 혈당 수면 패턴은 흐트러지고 하루 물 섭취도 줄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마그네슘이 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효과 없는 이유, 세 알까지 먹는 원리 생활 습관 바꾸면 줄어드는 이유,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이래서 나한텐 효과가 없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영양제는 마법이 아닙니다. 영양제는 도구예요. 오늘 영상은 마그네슘이라는 도구가 여러분 몸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환경 만들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부족한 부분 찾아서 다른 주제로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사실 저도 여러분 댓글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이런 부분이 불편하구나. 이런 게 궁금하셨구나. 여러분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댓글 하나씩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은 요즘 정말 많이들 챙기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근데 그냥 오메가3 영상이 아니라 잘못 먹고 계신 분들, 이미 돈 쓰고도 효과 거의 못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제대로 챙기는 법, 이걸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박영민 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꼭 편안하게 주무시길